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대수학 과목 정규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6학년도 전공 A 11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준동형 사상 파이에 대해서 도메인의 항등원은 레인지의 항등원이 된다는 것. 군준동형 사상 파이에 대한 도메인의 여곤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지의 여곤과 같다는 것. 군준동형 사상 파이의 도메인의 부분군에 대한 이미지는 레인지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군준동형 사상 파이의 레인지의 부분군입니다. 코도메인의 부분군이 아니에요. 코도메인의 부분군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레인지의 부분군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도메인의 부분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자, 이 개념은 환준동형 사상에 대해서도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군준동형 사상 파이의 커넬이라는 것은, 커넬에 대한 개념은 이전 단원에서 한번 기출문제에서 소개드렸었습니다.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지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지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을 준동형 사상의 커넬이라고 한다. 특히 이 커넬의 원소가 도메인의 항등원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즉 도메인의 항등원만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지가 같은 원소에 대한 프리 이미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커넬 파이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즉 도메인의 항등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이 준동형 사상은 1대1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커넬을 이용해서 어떤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집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파이 A인 도메인의 원소들의 이 집합은 커넬의 왼쪽에 연산한 것. 자, 이 개념도 기출문제에서 잠깐 봤었죠? 이전 기출문제에서 왼쪽 잉여루. 혹은 커넬에 대한 오른쪽에 연산한 집합인 오른쪽 잉여루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 집합이. 바로 증명되시나요? 그럼 이 집합의 임의 원소를 테이크하면은 이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가 파이 A가 되는 X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레인지의 항등원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역함수.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혼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자, 그 다음 준동형 사상 성질. 도메인의 원소들 중에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지는 원소니까 A 인버스 X는 어디의 원소입니까? 바로 준동형 사상의 커넬의 원소죠. 따라서 왼쪽에 연산을 해주면 커넬의 왼쪽
잉여루의 원소가 된다는 거. 혹은 오른쪽 잉여루. 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잉여루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군 준동형 사상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 특히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에 대해서는 왼쪽 잉여루하고 오른쪽 잉여루가 같죠. 자, 이렇게 부분군에 대한 왼쪽 잉여루와 오른쪽 잉여루가 같아지는 부분군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환 단원에서 아이디얼 단원에서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유사한 개념을. 정규 부분군이란 왼쪽 잉여루와 오른쪽 잉여루가 같아지는 부분군을 정규 부분군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명백히 정규 부분군이 되죠. 자, 이번에는 군의 부분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분군을 디파인하는 방법이에요. 군의 부분군 H, K 두 개를 이용해서 곱집합. 우리 이전에 했던 다이렉트 프로덕트하고 혼동하면 안 되십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순서상, 순서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거는 집합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원소들을 보면은 H하고 K를 곱한 거죠. 다이렉트 프로덕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은, HK를 이렇게 곱한 거는 군이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군이 된다는 보장이. 그래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은 요 부분군 H와 K를 곱한 이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을 부분군 H와 K의 이음, 조인, 노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노트할 내용은 부분군의 곱집합이 군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특히 요 부분군 H하고 K가 유한 부분군이면 명백하죠. 부분군 H와 K의 곱집합의 원소들의 개수는 공통원소만큼 소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용한 또 다른 결과는 H와 K 중 적어도 하나가 정규 부분군이면 H 조인 K는 바로 HK가 된다는 거. 즉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부분군 H와 K 중 적어도 하나가 정규 부분군이면 이 부분군들의 곱집합은 군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부분군으로 새로운 부분군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적어도 하나가 정규 부분군일 때. 만약에 둘 다 정규 부분군이면 명백히 이 곱집합은 정규 부분군이 되겠죠. 부분군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분군을 디파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군 준동형 사상 H가 주어지면은 이 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이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커넬은 도메인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 이 커넬을 H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넬에 의한 잉여루들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잉여루들의 집합을. 그럼 이 잉여루들의 집합은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똑같이 나타나겠죠? 이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들의 집합에다가 연산을 어떻게 줄 거냐? 연산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대표 원소들끼리의 연산을 줄 거예요. 대표 원소들끼리의 연산을 준다. 그러면 이 왼쪽 잉여루들의 집합 혹은 오른쪽의 잉여루들의 집합은 대표 원소들끼리의 연산을 갖는 이 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요건이 존재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의 공리를 만족한다는 것.
특히 이 군준동형 사상에 의한 잉여로들의 집합이 군의됨을 이용하면은 바로 유용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형사상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시각화를 하자면은 군지에서 군지 프라임으로의 군준동형 사상이 주어지면은 이 군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에 의한 잉여로들의 집합이 군이 됨을 알았습니다. 이 군으로의 동형사상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캐너니컬 호모모피즘, 표준적 준동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잉여로들의 집합인 이 군에서 G 프라임으로의 맵을 정의할 수 있겠죠? 사상을, 뮤라는 맵을. 자, 이 뮤라는 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뮤 컴포지션 감마가 파이가 되도록. 그러면 명백히 이 뮤라는 맵이 웰디판이죠? 웰디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 프라임의 레인지 파이 G로 제한을 둬버리면 이 뮤는 1대1 위로의 함수까지 된다는 거. 즉 뮤가 동형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형사상 정리. 자, 이 내용은 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군준동형 사상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캐노니컬 그룹 호모모피즘을 디파인할 수 있고, 이 캐노니컬 그룹 호모모피즘을 이용해서 뮤라는 동형사상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를 동형사상 정리라고 한다는 거. 특히 이 동형사상 정리는 잉여루들의 집합인 군과 동형인 군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잉여루들에 의한 집합이 군이 되는 이 군을 잉여군이라고 합니다. 혹은 상군. 그리고 부분군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부분군을 디파인하는 유용한 방법을 알아봤듯이 소수 위수를 갖는 P 혹은 소수의 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에 대한 유용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군지의 위수의 약수 중에 소인수 P가 있으면 군지가 강한 군이라는 보장이 없더라도 소수인 위수를 갖는 부분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이게 코시스 띠럼입니다. 소수의 거듭 제곱을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띠럼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아, 위수의 약수 중 소인수가 있으면 이 소인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은 반드시 존재한다. 코시스 띠럼. 독이 소수의 위수의 거듭 제곱을 위수로 갖는 부분군 또한 존재한다는 게 실로 띠럼입니다. 특히 실로 띠럼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소수의 거듭 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을 실로 P 부분군이라고 할 때는 언제 실로 P 부분군이라고 하느냐? 또 다른 소수의 거듭 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실로 P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 P 부분군의 개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소수 P에 대한 거듭 제곱이었잖아요. 이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일과 합동이 됩니다. 실로 P 부분군의 개수는. 그리고 부분군이니까 명백히 그 군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트릭인 실로 P 부분군을 캐피털 P로 두면은 또 다른 P 부분군을 형성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양 사이드에 서로 요건으로. 명백히 이 군의 위수 소수 P의 거듭제곱이죠. 반복 곱하면은 결합법칙에 의해서 바로 보이지죠.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게 잘못 썼네요. 이게 G의 인버스. 그럼 G 인버스 G 바로 뭐가 될 거냐면 P제곱 G 인버스. 자, 그럼 이걸 몇 번? 실로 P 부분군의 위수만큼 거듭제곱하면은 항동이 되겠죠. 그러면 GPG 인버스 또한 소수의 거듭제곱을 위수로 갖겠다. 또 다른 실로 P 부분이에요. 자, 실로 P 부분의 개수는 언급해드렸죠. 소수 P를 버블했을 때 1과 합동이다. 그리고 이 개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된다. 부분군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을 디파인하는 방법만큼이나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 소인수를 위수로 갖는 군은 반드시 존재한다. 코시스 듀얼. 소인수의 거듭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 또한 존재한다. 실로 듀얼. 특히 소수의 거듭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을 실로 P 부분군이라고 하는데, 이 실로 P 부분군을 부분군으로 갖는 또 다른 실로 P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실로 P 부분군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실로 P 부분군의 개수는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된다. 그리고 이 개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이다. 2006학년도 10번 문항입니다. 복소수 집합 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일반 선형군. 행렬을 성분으로 갖는 거죠. 에 대한 사원수군을 Q라고 둬놨어요. 사원수군은 단위 행렬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B는 다음과 같이. 그러면 정확하게 8개죠. 일반 선형군의 부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일반 선형군의 부분군인 Q의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임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사원수군이니까. A제곱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I가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B제곱도 마이너스 I. 항등행렬. 하나 더 있어요. BA의 전체 제곱 또한 마이너스 I가 되는. 그러면 사원수군 쿼터넌이에요. 그러면 I와 A제곱은 바로 뭐로 볼 수 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응시켜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A 세제곱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A 제곱이 마이너스 I였으니까 A 세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A죠. A 마이너스 A. 요걸 이제 뭐로 대응시킬 거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 B가 있고 B 여기 있죠. B 제곱이 마이너스 I였습니다. B 제곱이. 여기 A 제곱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 그럼 B와 BA 제곱을 뭐로 볼 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J에 대응시킵시다. 그러면 남은 거 BA와 BA 세제곱을 플러스 마이너스 K로 대응시켜버리면 이 쿼터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K와 같은 거죠. I 곱하기 이걸 시각화할까요? I, J, K 시계 방향으로 연산했을 때 역방향을 했을 때는 부호가 달라진다.
그럼 명백히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바로 확인됩니까? 위수가 2인 거. 트리비얼 서브그룹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수가 2인 거, 위수가 4인 거. 그 다음에 위수가 8인 거. 4개 중에서 위수가 8인 거와 위수가 1인 트리비얼 서브그룹에 대해서는 명백하죠.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위수가 2인 부분군과 위수가 4인 부분군만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위수가 2인 부분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수가 2인 부분군은 a제곱이 마이너스 i였으니까 위수가 2인 거. 그러면 a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은 마이너스 i하고 i잖아요. 명백히 가운군이죠. 부분군 자체가 정규 부분군이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위수가 4인 겁니다. 그럼 위수가 4인 건 어떻게 확인하겠냐? A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군이잖아요. A에 의해서 생성된 I, A, A제곱, A, 세제곱. 위수가 4인 부분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확인할 거냐? 위수가 2인 거는 항등행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로 확인되는데. 자,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경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쿼터넨에 의한 A에서 생성되는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의 위수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부분군에 없는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걸 Q라고 둘까요? 스몰 Q? 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잉여류들이 이렇게 딱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잉여군의 원소들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항동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Q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거는 왼쪽 잉여류 혹은 오른쪽 잉여류. 그럼 이 두 집합이 잉여류가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규 부분군이 되죠. 아, 정규 부분군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잉여군의 개념을 이용한다. 스케치 됐습니까? 자, 그럼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Q의 부분군을 쿼터넨의 부분군을 H라고 뒀습니다. 그럼 부분군의 위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군의 위수가 8이니까 부분군의 위수가 될 수 있는 건 1, 2, 4, 8입니다. 1은 트리비얼 서브그룹, 8은 자기 자신. 그래서 1과 8인 경우는 명백하죠. 2하고 4인 경우만 확인됩니다. 위수가 2인 경우와 위수가 4인 경우. 위수가 2인 경우는 바로 확인되죠. 왜? 위수가 2인 부분군들은 원소들이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I하고 마이너스에 명백히 가운군이 되잖아요. 아벨군이잖아요. 정규 부분군이죠. 관건은 위수가 4인 거. 자, 위수가 4일 때는 잉여군의 개념을 이용하자. 잉여군의 개념을 이용하니까 바로 확인되죠. 정규 부분군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인데 Q 자체는 뭐다? 쿼터넨은 가운군이 아니죠. 기억하고 있으면 유용하겠죠?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야. 그런데 Q 자체는 가운군이 아니라는 거.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바로 쿼터넨, 사원수군. (2010학년도) 25번 문항입니다. 자, 군지가 유한군이고 H와 K가 지의 부분군입니다. 아, 부분군 H하고 K. 그러면 부분군 H하고 K를 이용해서 새로운 부분군 디파인 할 수 있죠? 만약에 H와 K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정규 부분군이면 바로 H와 K의 곱 자체가 부분군이 되더라. 자, 그거를 묻는 문제인지 다음 명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G와 H의 부분군의 개수가 같으면 G의 부분군 H와 부분군의 개수가 같아요. 아, 그럼 G 이퀄 H잖아요. 라그랑지 띠어럼에서.
1번 참. G가 아벨군이면, 가항군이면 모든 부분군은 가항군이잖아요. 가항군은 명백히 정규 부분군. 그러면 HK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부분군일 뿐만 아니라 정규 부분군이 되죠. 2번 또한 참. 3번은 G의 위수가 12이면 G는 단순군이다. 단순군이라는 것은 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군을 단순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Z10이니까 바로 Z12로 잡아버리면 되죠. 가항군. Z12에 대한 부분군들. 이 자체가 가항군이에요. 그럼 모든 부분군들이 정규 부분군이잖아요. 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군을 단순군이라고 했는데 Z12 가항군으로 이그젠플을 잡아버리면 바로 거짓이 되겠죠. 3번이 거짓이 됩니다. 4번은 G가 순환군이면 H와 K는 아벨군이다. 명백하죠. H 인버스는 부분군 H의 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연산 가지고 있을 거고, 항동은 여건. 명백히 군이 되죠. 아, 3번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단순군이란 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군을 단순군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2010학년도 26번 문항의 합답형 문제입니다. 잉여군에 대해서 참인것 고르는 겁니다. 기억, 군지의 위수가 40이면 위수가 5인 정규 부분군 H와 위수가 8인 잉여군이 존재하느냐? 바로 실로티어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소수의 거듭 제곱이 아니니까 코시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규 부분군인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40을 소인수분해하면 그러면 실로 띠어럼에서 실로 5 서브그룹이 존재하죠. 실로 5 서브그룹의 개수는 소수 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40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8의 약수 중 소수 5와 소수 5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는 거 찾는 방법입니다. 팁입니다. 왜냐? 실로 5 서브그룹의 개수는 40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1밖에 없죠? 실로 5 서브그룹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럼 또 다른 실로 5 서브그룹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H라고 넣어놨으니까 GH, G 뭐 쓰죠? 그런데 실로 5 서브그룹이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가 됩니까? 정규 부분군이 되죠. 그럼 이 정규 부분군을 이용한 잉여군의 수는 8이 됩니까? 기억 참. 실로 띠어럼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니은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G2 곱하기 G2가 주어져 있네요. 위수는 4죠. 가항군이지만 순환군은 아니에요. 이 잉여군들의 집합 G와 N, 캐피탈 N은 G의 정규 부분군입니다. 가항군이니까 모든 부분군들이 가항군이죠. 그럼 가장 단순한 게 정규 부분군 N을 뭐로 줄 수 있나요? 트리비얼 서브그룹. 또 다른 거는 1,0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 혹은 0,1 혹은 1,1.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하고 동형이에요? G2하고 동형이죠? G2하고 동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G. 그러면 집합 X의 원소는 몇 개인가요?
트리비얼 서브그룹, 그 다음 동형인 거 G. 그럼 3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동형이 아닌 잉여군은 모두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죠. 정수의 집합의 디귿은 정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덧셈군 Z의 부분군. 이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이네요. 그러면 잉여루들의 집합. 가운군이니까 왼쪽 잉여루하고 오른쪽 잉여루 같을 겁니다. 모두 3개의 부분군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이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이 잉여군과 동형인 군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Z6가 될 겁니다. 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Z6의 부분군의 개수 찾는 거죠? Z6. 제너레이터 2에 의해서. 그럼 위수가 3이죠? 제너레이터 3에서. 위수가 2죠? 트리비얼 서브그룹. 그러면 자기 자신 부분군, 진 부분군 2개, 트리비얼 서브그룹 1개. 그럼 4개가 주어지죠. 근데 3개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거짓이네요. 기억만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 실로 띠어럼을 이용했다는 것. 딱 3개 존재하죠? 4개가 아니라.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스케치한 거하고 다르게 답안을 달아놨어요. 직접 잉여군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6Z, 6의 배수들이죠? 그럼 이 6Z로 정수집합을 분할하면 되죠. 그 분할하는 게 바로 잉여루들의 집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생각하면 되죠. 6Z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 2, 3, 4, 5. 잉여루들의 집합입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죠. 대표 연수들만 끄집어내면 0, 1, 2, 3, 4, 5. Z6가 동형 맞죠? 동형사상 정리를 쓰지 않고 직접 잉여루들의 집합을 구성해서 잉여군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Z6의 부분군들은 진 부분군 2개, 트리비얼 서브그룹 하나, 자기 자신. 그래서 4개가 주어진다는 거. 자, 2011학년도 19번 문항입니다. 자,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또 나왔네요. Z12와 Z7. 12하고 7 서로 손해요. 순환군이죠? 순환군입니다. 자,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합답형 문제입니다. 기억. G의 모든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다. 정규 부분군이죠. 강군이니까. 기억 참. 자, G의 원소,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한 순서상 3,1의 위수는 28이다. 이건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강군이니까 디렉섬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제너레이터 3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Z12의 원소니까 위수 12를 12와 3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위수가 4네요. 그죠? 이런 제너레이터니까 바로 Z7 전체 다 생성하죠. 그러면 1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7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에 의한 부분군의 위수는 최소 공배수 7과 4의 최소 공배수 28 참이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죠. 12하고 7이 서로 서니까. (2013학년도) 17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함수 f가 z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 디렉섬으로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법 2에 대한 동시류들, 합동류, 즉 2로 나눈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커넬이 6Z라는 거.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지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레인지의 항등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0,0인 거죠? 0,0입니다. 0,0이에요, 0,0. 그런데 커넬이 6Z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함수가 2에 대한 동치류, 3에 대한 동치류. 그러니까 도메인에 있는 정수 x라고 둘까요? x가 2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면서 동시에 3을 법으로 했을 때도 0과 합동이 돼야 되죠? 바로 뭡니까? 3과 2의 최소공비수가 되겠죠. 6Z 바로 나오네요. 굳이 차이니즈 리메인드 띠어럼,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같은 거 이용할 필요 없죠? 바로 보입니다. 기억? 참. 자, 니에는 군지의 잉여군. 그리고 ZG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군지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ZG라고 둬놨어요. ZG는 뭐냐? 이런 원소들을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군지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 집합에 의한 잉여군이 순환군이면 그룹 G는 아벨군이다. 참고로 이 ZG를 G의 센터라고 한다는 거. 순환군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바로 보여지지 않나요? 제너레이터를 A로 두면 되잖아요. 제너레이터. 그러면 A는 ZG의 원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항동원이 바로 돼버리니까. 그러면 A에 의한 원소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잉여로들로 표시해야 되니까 ZG. 그럼 ZG의 원소를 하나 선택하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은 Z1으로 둘까요? Z로 둘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여군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거냐면은 X가 A의 제너레이터가 이거니까 A의 M제곱의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가항군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또 다른 것도 뽑아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Z1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또 다른 원소 Y 그건 어떻게 된다? N제곱에 의해서 뽑으면 되죠. X를 제너레이터 A의 M제곱에 대한 Z1. Z1은 센터의 원소입니다. 또 다른 임의의 원소 Y는, 잉여군의 원소 Y는 제너레이터 A에 의한 N 거듭제곱 Z2. 그러면 X하고 Y에 대한 곱이 Y의 X와 Y와 X에 대한 곱과 같은지 바로 되죠. A의 M, AN 지수법칙. Z2는 센터의 원소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할 겁니다. 강군이 되면 스케치가 되나요? 자, 이것은 위수가 400인 아벨군 중에서 서로 동형이 아닌 것의 종류가 8가지냐? 그러면 400을 소인수분해하면 되죠. 40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에다가 또 2 곱하기 5인가요?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네요. 서로 동형이 아닌 것의 개수니까 지수에 대한 분할의 개수의 곱이죠. 4의 분할의 개수 4, 3 더하기 1, 2 더하기 2, 3을 또 분해하면 되죠. 이게 2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소인수 2의 지수 4의 분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소인수 5에 대한 지수 2에 대한 분할의 개수는 2개죠. 그럼 얼마입니까? 서로 동형이 아닌 것의 개수는
분할의 개수를 곱하면 되죠.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8가지라고 되어 거짓이 되겠죠. 소수를 대비해서 좀 상세히 한번 볼까요? 기억하고 내에는 도메인의 임의원소를 K로 뒀습니다. 스케치할 때는 제가 X로 뒀었어요. 자, 그러면 레인지의 항등원. 2에 대한 동치리 중 0과 합동이 돼야 되죠. 3에 대한 동치리 중 0과 합동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레인지의 항등원에 대응이 됩니다. 그럼 굳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름 쓰지 않더라도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쓰지 않더라도 바로 계산됩니까? 바로 유와 3의 최소공수. 따라서 주어진 준동형 사성에 대한 커넬은 6Z. 니에는 센터에 의한 잉여군은 강군이냐? 그래서 센터에 의한 잉여군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A로 뒀습니다. 우리가 G가 강군인 걸 알아봐야 되니까 G에서 임의의 두 원소 XY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잉여군의 제너레이터가 A니까 G의 임의원소 X하고 Y를 이 제너레이터로 나타낼 수 있죠. 이 표현법만 쓰면은 증명은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이 표현법만 익히시면. 그러면 XY가 강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자, 이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치안군 직접급 단원에서 뭘 확인했었냐면은 최소의 위수를 갖는 비강군이 위수 6이었어요. S3 대칭군. 자, 그런데 위수 2, 위수 3, 위수 5는 소인수기 때문에 강군이라는 거 알았어. 라그랑지 띠어럼에서. 자, 그런데 위수 4인 거는 소인수 2에 대한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전 강의에서 소인수에 대한 거듭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 또한 강한 군이다. 바로 정기부분군 잉여군 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요 센터에 의한 잉여군이 강한 군임을 보이는 이 방법과 유사합니다. 자, 군지의 위수, 순환군 지의 위수를 소인수 P에 대한 거듭적으로 둡시다. 그럼 우리가 보일 거는 지가 강군인 걸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너레이터 A로 뒀습니다. 제너레이터 A로 뒀어요. 그러면 군지의 임의 원소는 제너레이터 A에 대한 거듭적으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원소에 의한 부분군의 위수는 B에 대한 위수를 찾아보면은 이 B에 대한 위수는 1, P제곱 중에 하나죠. 라그랑지 띠어름에 의해서. 1과 P제곱일 때는 할 필요가 없죠. 순환군이니까 가운군인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의 위수가 P일 때 군지가 강군임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B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을 이용하여 군지가 강군임을 이용할 겁니다. 강군임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 P에 대한 거듭제곱을 위주로 갖는 군 또한 강군이 된다는 것. 자, 디귿은 뭐 스케치가 다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에 대한 지수의 분할의 개수에 대한 곱이 위수가 400인 강군이 되겠다. 서로 동형이 아닌. 그래서 4의 분할의 개수 5개, 2의 분할의 개수 2개. 그래서 10개가 되죠. 서로 동형이 아닌 위수가 400인 군들은, 강한 군들은 10개가 존재하겠다.
2015학년도 전공의 8번 문항입니다. 자,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또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12하고 6이 서로서가 아니니까 가항구는 맞지만 순항구는 아니죠.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원소 5,5로 생성되는 부분군을 H라고 둬놨습니다. 그럼 이 부분군의 위수는 5가 12의 원소니까 서로서죠? 그럼 5에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10입니다. 5가 Z6의 원소니까 서로서네요. 그죠? 그럼 5에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 또한 6입니다. 그러면 부분군 H의 위수는 바로 12와 6의 최소공배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부분군의 수는 10입니다. 자, 이 위수가 10인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의 원소를 이렇게 둬놨어요. 이 잉여군의 위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잉여군의 위수이기 때문에 대표 원소 3,3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3,3에 대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 잉여루의 위수를 n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잉여군에서는 요 잉여군을 형성하는 부분군의 원소들이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부분군 H를 구성해 봐야 됩니다. 부분군 H를. 그러면 항등원 0,0, 제너레이터가 5,5니까 5,5씩 더해 나가면 되죠. 5,5 더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10,10입니까? 그러면 10은 Z12의 원소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인가요? 그대로 10이죠. 10. 자, 그 다음에 10은 Z6의 원소니까 4죠.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한다? 5,5를 더해 나가면은 15,9가 되죠. 15,9는 어떻게 되나요? 3,3이 3,3이 돼버리네요. 3,3이 바로 H 원소입니다. 그럼 이 잉여루의 위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잉여루의 위수는 이 부분군의 원소들이 잉여군에서는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거. H의 원소들은 이 잉여군에서 전부 다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수가 1이 되는 거죠. (2016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입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Z12로 가는 함수가 9x로 주어져 있네요. x는 Z12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커넬을 k라고 할 때 k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커넬 k를 찾아보면은 x가 12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12를 법으로 했을 때 9x가 0이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한 항등은 0. 그럼 바로 찾아지나요? 9를 바로 소거하면 안 되죠. 소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법 또한 나눠줘야 되죠. 9하고 10에 대한 제동약수로. 9하고 10의 제동약수가 3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4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거는 0, 4, 4씩 더해 나가면 되니까 8, 12. 12는 법을 10으로 했을 때 0이 되니까 그럼 커넬의 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4, 8이 되겠죠. 지금 이미지가 9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y 원소들은 이미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커넬 k는 0, 4, 8과 Z6에 대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주어질 겁니다. 어차피 이게 커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커넬에 의한 잉여군의 위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커넬에 의한 잉여군의 위수니까 Z6은 사라지죠. 0, 4, 8 위수 3, 12 위수 12.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잉여군의 위수는 4가 되겠죠.
2017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입니다. 위수가 200인 군지가 부분군 H와 정규 부분군 N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부분군 H와 정규 부분군 N을 갖는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 N과 H에 의해서 새로운 부분군 형성할 수 있죠? 정규 부분군 N이니까. 과연 그 문제인지 마저 읽어볼까요? 자, 부분군 H와 정규 부분군 N의 위수가 각각 8과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부분군 H가 정규 부분군 N의 부분군이냐? 만약에 부분군이 된다면은 위수가 약수가 돼야 되잖아. 그거는 만족하네요. 그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집합 H의 임의의 원소가 집합 N의 원소인 것만 보이면 되네요. 자,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집합 H의 임의의 원소가 N의 원소임을 보이자 이 말이에요. 자, 뭘 이용할 거냐? 정규 부분군 N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규 부분군에 의한 잉여군. 정규 부분군 N에 대한 위수가 얼마입니까? 40이죠. 그럼 잉여군의 위수는 얼마예요? 잉여군의 위수는 40이니까 5가 되죠. 잉여군의 위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지의 임의 원소 H. 근데 이게 부분군 H의 원소예요. 이렇게 끄집어 내와도 이렇게 끄집어 내와서 뭘 계산할 거냐? HN의 5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근데 잉여군의 위수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HN의 5제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N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HN 제곱은 잉여로드는 대표 원소로 곱한다고 했어요. 대표 원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H의 5제곱의 N이 된다는 말은 H의 5제곱이 N의 원소란 말이잖아요. 부분군 H의 원소 H에 대한 5제곱이 N의 원소예요. 이건 도움이 안 되죠. H가 N의 원소임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부분군 H의 위수는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부분군 H의 위수는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부분군 H의 원소는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H의 8제곱이 항도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N 항둥은 자, 그런데 H의 8제곱. 그럼 이걸 보면은 H 8제곱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N의 원소가 되네. 그럼 다 나왔어요. H의 5제곱도 N의 원소고 H의 8제곱도 N입니다. 자, 트릭입니다. 유용한 트릭이에요. 5하고 8이 서로소잖아요. 서로소이기 때문에 5하고 8은 적당한 정수들의 결합으로 1이 되게 할 수 있죠. 왜? 5하고 8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당장 보이지 않나요? A가 -3, B가 2, 1 되죠. 서로소일 때는 이런 정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H의 1제곱, 1이라고 쓸까요? 1은 5A 더하기 8B.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H의 5의 A제곱, H의 8의 B제곱, H의 5제곱이 N의 원소, H의 8제곱이 N의 원소. 그거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N의 원소. N이 정규 부분군이잖아요. 결과적으로 H가 어떻게 됩니까? N의 원소가 되죠. 위수 8인 부분군 H는 정규 부분군 N의 위수가 40인 부분군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 4점 배점이었습니다. 유용한 트릭이에요. 서로소인 수들을 이용해서 하는 트릭.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이 트릭을.
자, 2019학년도 전공이 14번 문항입니다. 자, 위수가 150인 군 지, 그리고 위수가 6인 지의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할 때,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해놨네. 위수가 6인 부분군.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은, 위수가 6인 부분군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위수가 6인 부분군을 n이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gn, g인버스. 이 군 또한 어떻게 됩니까? 위수가 6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수가 6인 군은 유일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은 위수가 6인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란 말이구나. 숨어있는 내용이. 자, 그리고 위수가 30인 지의 부분군이 존재함을 보이는 거예요. 위수가 30인. 정규 부분군 n의 위수가 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50. 그러면 코시스 띠에름, 실로 띠에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개수. 실로 띠에름에서 150의 소인수가 5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군 5가 존재하죠? 위수가 5인 부분군이 존재하죠? 위수가 5인 부분군이 존재합니다. 근데 N은 정규 부분군. 그러면 정규 부분군과 부분군 H하고의 곱은 부분군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분군 H의 위수는 5, 정규 부분군 N의 위수는 6, 서로 손해요. 그럼 공통원소는 항동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H와 N의 곱에 대한 위수는 30이 되죠. 30인 부분군이 존재함이 확인이 되네요. 쉽죠? 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느냐? 리뷰하는 습관만 들이시면은 한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문제에 대한 스케치가 되면서 계획이 승과 동시에 실행이 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2024학년도 전공의 3번 문항 이점 배점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순환군 G의 한 부분군 H에 대한 지수 인덱스가 5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인덱스라는 것은 왼쪽 잉여로의 개수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순환군의 부분군이므로 순환군의 부분군은 또한 순환군이고 순환군은 가원군이기 때문에 왼쪽 잉여로 오른쪽 잉여로가 같죠. 즉, 이 지수는 잉여군의 위수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 잉여군의 생성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생성원이라는 것은 위수와 서로 소인수가 생성원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52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잉여군의 한 생성원을 AH라고 둬놨어요. 그리고 순환군 G의 또 다른 부분군 K에 대해서 K와 H에 대한 생성원을 AH의 35제곱이라고 둬놨습니다. 자, 이럴 때 G바 H가 K바 H라는 부분군과 L바 H라는 부분군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순환군 G의 부분군 L의 개수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G의 부분군 L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등식에서의 군의 위수를 구하는 거겠죠. 물론 G바 H 잉여군의 위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부분군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군의 곱. 자, 그리고 이 부분군의 곱의 위수는 각 부분군의 위수의 곱에서 공통원소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K바 H라는 부분군과 L바 H라는 부분군의 공통원소의
개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순환군 L의 부분군 L의 개수예요. 근데 순환군 G에서 L의 개수는 잉여군 G바 H에서 L바 H의 개수와 같을 수밖에 없죠. 순환군 G에서 L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잉여군 G바 H에서 부분군인 잉여군 L바 H의 개수가 바로 군 G에서 L의 개수라는 거.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잉여군 G바 H에서 부분군인 잉여군 L바 H의 개수는 일단은 L바 H의 위수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위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이 위수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은 G바 H의 위수가 520이니까 K바 H의 위수로 나눠버리면, 왜 그러냐면 K바 H의 위수는 여기서 바로 주어집니다. K바 H의 위수는 잉여군 G바 H의 위수를 생성원의 지수 35와 잉여군의 위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은 이 위수가 주어지죠. 그럼 이 위수가 주어지면 L과 H는 이거와 방금 구한 위수의 곱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L과 H가 구한 위수와 K와 H와 L와 H의 공통 원소의 개수의 배수로 나타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L과 H의 위수는 K와 H의 위수의 약수 중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G바 H에서 L바 H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K바 H의 위수의 약수 개수만큼. 그러면 군 G에서 L의 개수가 계산이 됩니까? 스케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먼저 잉여군의 위수. 잉여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52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그러면 52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럼 오일러 파이 넘버는 소인수를 1에서 뺀 값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92. 따라서 위수가 520인 잉여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192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 군 G에서 부분군 L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느냐? 바로 K와 H에 대한 생성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K와 H에 대한 생성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K는 G의 부분군입니다. 그러면 부분군의 위수, G바 H에 대한 부분군이니까 G바 H의 위수를 요 지수와 위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K바 H에 대한 위수는 104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잉여군이 부분군의 곱으로 주어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잉여군의 위수는 520으로 주어져 있고, 부분군의 곱의 위수는 각 부분군의 위수의 곱을 공통원소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K와 H의 위수가 방금 계산했습니다. 104로.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값은 5로 딱 주어지네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L과 H의 위수는 5와 이 위수의 배수로 주어집니다. 근데 공통원소죠? 그 말은 L과 H의 위수는 K와 H의 약수 중에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K와 H의 위수가 10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04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13입니다. 그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죠. 따라서 10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8개입니다. 그 말은 G바 H에서 L바 H의 개수는 8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군의 관계로부터 G바 H에서 L바 H의 개수 8개는 G에서 L의 개수가 8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다. 2024학년도 문제였습니다. 2026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는 덧셈군에 대하여 군 준동형 사상 파이의 상 이미지 파이가 6개 부분군을 가질 때 군 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부분군이죠. 자, 그리고 덧셈군들은 순환군이므로 순환군은 가운군이죠. 그러면 이 코도메인인 덧셈군의 부분군의 위수는 가운군이므로 코도메인의 위수인 200의 약수를 위수로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군 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 Z200의 부분군이므로 바로 이미지 파이의 위수는 200의 약수 중에 존재할 겁니다. 그 이미지 파이가 부분군이 6개의 부분군을 갖는다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200의 약수 중에서 6개의 부분군을 갖는 위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6개의 부분군은 바로 약수인 위수의 약수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20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결과적으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이의 위수를 D라고 둔다면은 D는 2의 R제곱 곱하기 5의 S제곱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R은 0 이상이고 3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S는 0 이상이고 2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D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부분군의 개수인데 6개의 부분군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거니까 이 곱한 값이 6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R 더하기 1과 S 더하기 1의 곱이 6이 되는 거니까 6 되는 거 찾으면 되죠. 자, 그런데 R 더하기 1이 되면은 S 더하기 1이 6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S 더하기 1이 6이 된다는 것은 S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S는 2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R 더하기 1이 2면은 S 더하기 1은 3이 될 겁니다. 이거 교환해도 되죠? R 더하기 1이 3이고 S 더하기 1이 2. 마찬가지로 R 더하기 1이 6, S 더하기 1이 1인 경우도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R 더하기 1이 2인 경우는 R이 1인 경우죠. S 더하기 1이 3인 경우는 S가 2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 교환한 경우죠?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D의 후보는 2의 1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한 거.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50. 하나가 후보고 또 다른 후보는 D의 후보로는 2의 제곱과 5입니다. 자,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파이의 위수가 50 또는 20이면은 6개의 부분군을 갖죠. 자, 그러면 50이냐 20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문을 읽어보면은, 자, 군준동형 사상 파이의 커넬이 바로 군준동형 사상 도메인의 부분군이라는 거. 그러면 커넬에 의한 잉여군은, 커넬에 의한 도메인의 잉여군은 동형사상 정리에 의해서, 준동형사상 기본 정리에 의해서 군 준동형 사상의 이미지와 동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의 위수가 20 또는 50이었어요. 자, 그리고 잉여군의 위수는 도메인의 부분군이 돼야 되니까, 자, 도메인의 위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0 곱하기 26으로 주어지죠. 그러면 이미지 파이의 위수가 잉여군의 위수하고 같으니까 그걸 D라고 뒀었습니다. 그럼 D는 20과 26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D의 후보가 20 또는 50이었잖아요. 그럼 약수가 되려면은 D가 20일 수밖에 없죠. 아, 따라서 이미지 파이의 위수는 2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또 나오죠. 이미지 파이의 위수가 20이 되려면은 커넬의 위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26이 돼야 되죠. 2026학년도 전공A 11번 문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부분군. 자, 그런데 코도메인이 Z200인 덧셈군으로 순환군입니다. 순환군은 가항군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200의 약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반드시 존재하죠. 따라서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의 위수는, 즉 Z200의 위수는 200의 약수 중에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이의 위수를 D라고 두면은 D는 200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미지 파이의 부분군의 개수가 6개라고 했습니다. 순환군에 대한 부분군 또한 순환군이니까 순환군의 부분군의 개수는 D라는 약수의 개수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D는 200의 약수이므로 200을 소인수분하면은 다음과 같이 소인수 2와 5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거죠. 그럼 6이 되는 경우니까 D의 후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소인수 2의 R 거듭제곱과 소인수 5의 S제곱.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거니까 여기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의 후보가 1일 때 S는 2 바꿔도 되죠. 따라서 이미지 파이의 위수인 D는 20 또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에 의한 잉여군은 바로 이미지와 동형이라는 동형사상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커넬은 도메인의 부분군이라는 것. 또한 커넬에 의한 이 잉여군 또한 도메인의 부분군. 그런데 이미지 파이는 이 잉여군과 동형이므로 이미지 파이의 위수인 D는 도메인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D의 후보가 20 또는 50이었습니다. 520의 약수는 바로 20이죠. 따라서 군준동형 사상에 대한 이미지의 위수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넬의 위수는 26으로 계산이 되죠. 2026학년도 정규 부분군 잉여군 단원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정규 부분군 잉여군 단원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를 하자면 군준동형 사상. 이 군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은 바로 도메인의 부분군이 되더라. 이 커넬을 이용해서 왼쪽 잉여루, 오른쪽 잉여루, 즉 잉여군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동형사상 정리. 동형사상 정리를 다시 한번 쓰자면은, 자, 이거는 환단원에서 그대로 사용될 거예요. 군지에서 군지 프라임으로 가는 군준동형 사상 파이에 의한 커넬 찾을 수 있죠. 이 커넬에 의한 잉여군을 레인지로 하는 캐노니컬 그룹 호모모피즘. 이 감마를 이용해서 뮤라는 맵을 정의할 수 있더라. 뮤라는 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합성 함수로 뮤 컴포지션 감마가 파이가 되도록. 그러면 뮤가 명백히 함수가 되잖아요. 1대1 2로의 함수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G에 대한 레인지로. 그러면 뮤라는 맵은 커넬에 의한 잉여군에서 군준동형 사상 레인지로의 1대1 위로의 함수가 되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 이게 동형사상 정리. 동형사상 정리. 그러면 잉여군과 동형인군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환에서 대해서도 이 정리는 그대로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빈번하게. 그리고 군지의 부분군이 주어지면은 이 부분군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부분군을 구성하는 방법. 적어도 하나의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면 H와 K의 곱은 부분군이 되더라. 그리고 소수 이수를 갖는 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코시스 디어럼. 더 나아가서 소수의 거듭 제곱을 위수로 갖는 군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 실로 디어럼. 특히 실로 P 부분군의 개수는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면서 군의 위수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정규 부분군, 잉여군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